금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데요.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10만 원 수준이 예상되고요. 지방은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20만 원, 많게는 2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은 40만 원대 후반에서 50만 원 수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은 4월 27일부터 먼저 지급을 시작하고요. 일반 국민 하위 70%는 5월 중 기준 확정 후에 5월 18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0일 26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히 고유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배경과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번 추경은 단순히 돈을 풀겠다는 개념보다는 지금 경제 상황이 그만큼 녹록치 않다는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그만큼 지금 상황을 위기 국면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 빚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민생을 지원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까지 같이 고려한 정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규모가 상당히 큰데 지난번 추경과 좀 비교를 해볼까요? 2025년 6월에도 추경이 있었죠. 그땐 약 30조 5천억 원 규모였는데요. 이때도 눈에 띄는 것은 추경안 중 3분의 1 이상인 13조 2천억 원을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게 고유가 대응 예산인데요.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중동 전쟁 때문에 약 10조 원 정도가 여기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결국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기름값 잡기 플러스 민생 안정,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부의 기본 방향은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선제적 지원을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한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 소상공인, 취약 노동자, 청년 등 민생 안정을 지원하면서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과 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얇게 넓게 지원이 아니고 필요한 곳에 더 두껍게라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핵심은 나도 지원금의 대상이 되는지 또 된다면 얼마나 받을지입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라고 해서 총 4조 8천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됐는데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약 3,256만 명 규모고요. 사실상 이번 추경에서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득 하위 70%.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구체적인 기준을 좀 알려주시죠. 기획 예산 차원은 소득 하위 70%가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대체로 50%에서 150% 구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범위라면 중산층까지 포함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기준 중위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150%를 적용해보면 1인 가구는 월 384만 원, 2인 가구는 629만 원, 3인 가구는 800만 원, 4인 가구는 974만 원, 5인 가구는 1133만 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선정 과정의 편의를 위해 소득을 직접 전수조사하기보다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할 방침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4인 가구 기준 세전 월소득 974만 원 이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직장가입자 건보료 33만 원,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약 30만 원 중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흔한 이야기로 연봉 1억도 지원금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 기준을 앞서 말한 연소득으로 단순히 환산하면 4인 가구 경우 연 1억 원 안팎의 소득이 있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종 대상자가 단순히 소득액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민생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실제 지급 대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인데요. 또 소득이 낮아도 자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의 자산 컷오프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고요. 5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그러니까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순히 그냥 월 소득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도 보고 금융소득도 따져본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원금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이게 차등 지급되는 건가요? 금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데요. 이번에 지원금의 핵심 포인트는 누구나 똑같이 받는 게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전체적인 지급 방식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보다 두텁게 지원을 합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10만 원 수준이 예상되고요. 지방은 15만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20만 원, 많게는 2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취약계층은 더 많이 받게 되는데요.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은 40만 원대 후반에서 50만 원 수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 거죠. 차등으로. 결국 이번 정책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면 언제 지급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지급 시기도 알려주십시오. 네, 한 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두 단계에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빠르게 1차 지급을 하고요. 이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확정해서 2차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신속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은 4월 27일부터 먼저 지급을 시작하고요. 일반 국민 하위 70%는 5월 중 기준 확정 후에 5월 18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인데요.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고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으실 분은 카드사 앱이나 누리집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실 분은 주소지 관할 지역사랑 상품권 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입니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될 것 같아요. 많이 몰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사용 방식이 또 궁금하네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 이것도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지역 상권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지역 경제까지 살리겠다는 정책의 목적이 반영된 것이죠. 그러면 이 외에 혹시 추가적인 지원이 있나요?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책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유나 LPG를 사용하는 가구에는 추가로 5만 원 정도가 더 지원이 되고요. 농어민이나 운송업 종사자에게는 유가상승분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별도의 지원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보면 체감 지원 금액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지 않는 지원금도 상당하다라는 말이 있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번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사실상 가장 넓은 혜택인데 현금을 주는 대신에 기름값 자체를 낮추는 정책이 들어갑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시행되고요. 또 하나는 대중교통 환급제입니다.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까지 올려서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이 또한 차등 적용인데요. 두 자녀 가정은 최대 45%까지, 세 자녀 가정은 최대 75%까지, 저소득층은 최대 83%까지 환급이 되니까 대중교통 이용할 때 체감되는 것이 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신청을 해서 K패스를 발급받은 다음에 또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오늘 보면 꼭 신청을 잘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네요. 일단 신청 방법 앞서 말씀하신 고유가 민생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한번 정리와 함께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꼭 염두에 둬야 될 것들 정리를 해 주실까요? 노인분들이나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지자체를 찾아가시는 게 좀 빠르잖아요. 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우시니까 읍면동 주민센터 같은 데 가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나는 얼마 받나 뭐 여기만 집중하시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건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자동 지급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시면 놓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꼭 본인이 대상인지 언제 지급이 되는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지난번에도 소비 쿠폰 지원할 때 나에게는 좀 필요가 없으니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꽤 있으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차등을 좀 많이 적용을 한 것 같으니까 요거 잘 체크하셔가지고 지급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했습니다. 든든 100세 프로젝트 김용택 연금닥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